세상은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변해갑니다. 바야흐로 효율이 열정을 집어삼킨 시대에 살고 있죠. 자동차들은 하나둘씩 낭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포르쉐도 죽어간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전동화는 위장일 뿐입니다. 여전히 포르쉐는 자신만의 세상을 굳건히, 아니 새로운 왕조를 탄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S E 하이브리드와 함께 말입니다. 당신만을 위한 시사회 지금 시작합니다. 포르쉐가 처음 파나메라를 내놨을 때 911을 늘려 만든 포도어 세단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 당시 대형 세단에서 보기 힘든 수동 변속기를 유지했었고 슈퍼카에서나 들었던 드라이 썸프 방식의 엔진을 이식했을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주행감이요? 당시 기준으로 세단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스포츠성에 집중했습니다. 2세대 파나메라는 화려하고 편해졌어요. 여전히 포르쉐고 스포츠카 느낌을 추구했지만 그보다 럭셔리한 매력으로 소비자들을 설득했죠. 그리고 3세대 파나메라요? 더없이 편해졌습니다. 승차감은 나긋하다라는 표현이 딱 적절한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배터리와 전기 모터를 함께 쓰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마치 전기차처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짧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WLTP 기준으로 대략 90km 정도를 EV 모드로 주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긴 주행거리까지 확보를 했죠. 그리고 이번 3세대 파나메라 더없이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손에 닿는 거의 모든 부분 그리고 헤드라이너까지 스웨이드와 알칸타라로 덮었습니다. 묵직한 금속의 느낌조차 포르쉐가 파나메라를 어떻게 만들고 싶었는지 말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똑똑해지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 액티브 라이드를 포함한 4D 컨트롤 시스템, 그리고 각종 ADAS 기능까지 이번 3세대 파나메라는 탑재된 것보다 탑재 안 된 것을 찾는 것이 더 쉬울 정도로 정말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슈퍼컴퓨터화 돼가고 있는 포르쉐를 향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르쉐가 변했다고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포르쉐는 1950년대부터 포도어 모델을 꿈꿔왔습니다. 356을 기반으로 4인승으로 만든 타입 530을 개발하기도 했고 80년대에는 928 기반의 포도어 모델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 등장한 타입 989는 양산 직전까지 갔다가 회사의 경영 악화로 프로토타입만 남기고 989 프로젝트는 중단이 됩니다. 그렇게 약 60년의 시간이 흘러서 2009년 드디어 1세대 파나메라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포르쉐의 꿈이 이루어지는 듯 했죠. 하지만 이 차가 나오고 사람들의 평가는 최악이었습니다. 특히 BBC 탑기어의 경우는 이 차의 디자인을 보고서 추하다고 비꼬았을 정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이 차를 타보고 운전을 하는 순간 전 세계 비평가들은 할 말을 잃었기 때문이죠. 포르쉐 라인업 중에서 터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가장 높은 성능을 발휘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S까지 이름이 붙게 된다면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하이브리드의 도움까지 받고 있어요. 이번 터보 SE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파나메라의 끝판왕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요. V8 4리터 트윈터보 엔진에서만 612마력과 81.6kgm/m의 토크를 만들어내고요. 모터는 190마력과 45.9kgm/m를 발휘합니다. 시스템 출력은 782마력, 최대 토크는 무려 102kgm/m로 그야말로 폭력적인 성능을 노면으로 뿌립니다.
자, 782마력. 요즘 나오는 차들이야 파워 인플레이션이 워낙에 심하기 때문에 이 정도 출력은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 차는 무게도 무겁고 또 큰 대형 세단입니다. 그래서 가속 성능에서 좀 많이 손해를 받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의 가속 성능은요, 자, 2.9초예요. 2.9초. 제로백 3초 때는 누가 타도 정말 빠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제로백이 2초대에 들어서는 순간 완전히 다른 경험을 전달을 합니다. 이때부터는 이 가슴에 압박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숨 쉬는 것도 조금은 힘들어지고 시야도 좁아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차는 하이브리드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어쨌든 내연기관 모델을 바탕으로 한단 말이에요. 전기차에서 만들어낸 제로백 2초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보다 포르쉐의 가장 큰 강점, 이러한 성능을 언제 어느 때건 똑같이 발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포르쉐에게 숫자 또는 재원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진짜는 달릴 때 나오죠. 와, 누가 이번 파나메라를 보고 순한 맛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5m가 넘는 대형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로 잘 달려져요. 엔진의 리스폰스, 와, 정말로 빠릅니다. 8기통 4리터 트윈터보 엔진 자체만으로도 이 성능이 뛰어난데 여기에 4기통 2리터 가솔린 터보 수준의 전기 모터를 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8기통 엔진에서 만들어내는 터보랩? 그런 거 없습니다. 일단은 그냥 밀어붙여요. 그것도 굉장히 강력하게요. 그리고 변속기 또한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 포르쉐 PDK도 어느덧 3세대까지 발전을 했는데 현재 버전은 여기에 하이브리드 기능까지 더해진 그런 사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들게 되면 이 전기 모터와 이 엔진을 싱크시키기 위해서 조금은 변속 속도가 많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 파나메라 터보 SE 하이브리드의 변속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빨라요. 빠르고 직관적이면서도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리고 부드러움까지 갖췄어요. 자, 그런데 이런 다른 부분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역시 파나메라 터보 SE 하이브리드가 만들어내는 이 밸런스는 역시 포르쉐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밸런스가 정말로 보통이 아닙니다. 이 대형 세단에서 이렇게 움직여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교하면서도 빠르고 그리고 감각적으로 운전자를 자극시켜줘요. 자, 이렇게 스티어링 인풋에 따른 전륜의 움직임,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선형적이고 부드럽게 따라와주는 후륜,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이런 무게감이나 아니면 이 얼라이닝 토크까지도 정말로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차량의 포텐셜을 끌어낼 수 있게 튜닝이 됐는지 정말 봐도 신기한 게 포르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782마력이라는 출력을 언제든지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브레이크. 와, 정말 정교하면서 강력하고 언제든지 운전자가 이 차의 출력을 믿고 끌어낼 수 있도록 브레이크가 하는 일이 정말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파나메라에서 가장 독특한 부분, 바로 액티브 라이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움직임에 대한 느낌이 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차를 타게 되면 피칭 부분이 정말로 잘 억제가 돼 있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코너를 돌 때 차가 기울지가 않아요. 이 부분이 정말로 좀 독특한데, 승차감이면 승차감, 성능이면 성능, 모든 것을 놓치지 않은 정말 독특한 서스펜션이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만들어낸 어떤 세미 액티브 방식의 서스펜션은 전방의 카메라로 전방 상황을 인식해서 거기에 맞추는 것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액티브 라이드는 그렇게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건 시기적절하게 이 서스펜션이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기계라기보다는 살아있는 유기체의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살아있어서 운전자를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남들은 이렇게 지상고가 높아지고 자동차가 스마트폰 움직임을 따라하는 것이 신기하다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냐고요?
저는 그것보다 더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포르쉐가 이 차를 갖고 뉴르부르크링에서 신기록을 작성했을 때예요. 포르쉐와 뉴르부르크링에서 신기록 작성한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기 때문에 기록 자체가 신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운전하는 모습에서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분명히 풀 어택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운전하는 모습이 동네 마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평안해 보였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요즘 좀 재포장이 많이 되고 여러 가지 보수 작업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뉴르부르크링이잖아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서킷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 오는 환경이었어요. 노면까지 젖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정적인 움직임 그리고 안정적인 제어, 그 환경 속에서도 최고 기록을 또 작성을 해냈어요. 이것이 진정한 기술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세대 파나메라가 파격 그리고 세단형 스포츠카를 정의했다면 2세대 파나메라는 기술을 통한 발전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3세대 파나메라는 발전이라는 단어로는 이 차를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진화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이 차는 상황에 따라서 이동하는 회의실로 쓸 수 있을 정도로 고급스러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또 다른 상황에 따라서 누구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슈퍼카적인 면모까지 함께 보여주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까지 기술적인 한계로 이렇게 낼 수 없었던 것을 기술적인 진화를 통해서 발전한 것이 이번 파나메라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하이브리드를 대하는 접근 방법의 차이도 분명하죠. 요즘 정말 다양한 하이브리드 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을 모터스포츠에서 제대로 다뤄본 브랜드는 사실 많진 않습니다. 하지만 포르쉐는 그것을 제대로 다뤄봤고 그것을 또 성적을 통해서 당당히 입증을 했습니다. 요즘의 자동차는 기술적인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말 작은 디테일이 이 기술의 우위를 결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포르쉐는 3세대 파나메라를 통해서 우리가 왜 포르쉐이고 남들과 어떻게 다른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순수한 실력을 통해서 말이죠.